모든 사회적 약자들은 다 자기 얘기를 합니다. 청년들이 내 얘기를 하지 뭐 누가 얘기를 해. 사회에 요구를 하는 거야. 야, 우리 일자리를 많이 달라. 청년을 많이 뽑아 달라라고 얘기를 해. 근데 갑자기 40대 50대 남자들이 막 뛰어나와. 거리에서 데모를 해. 아니 왜 청년만 우대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봐. 뭐야 이게.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강자야 얘들은.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들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약자라고 생각되면 내가 불리한 걸 사회에다가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똑같아요. 내가 불리한 걸 얘기해야 돼. 그래서 군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자꾸 여자들한테 니들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냐고. 그건 아니라고. 안녕하세요. 10번째 남자입니다. 지금 반페미를 까고 있습니다. 1편에서는 페미는 정신병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페미든 반페미든 무슨 정상범주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2편에서는 반페미의 선동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페미가 이렇게 나쁘다 라고 이렇게 선동을 해요. 그 방식에 대해서 이건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편에서는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반페미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자랑 남자랑 이미 사회적으로 동등한데 왜 자꾸 여자는 약자라고 하고 혜택을 챙겨가냐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선은 저는 페미니스트는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영역에서 저는 다룰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사회적 약자는 이 페미 진영에서 말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아니 반페미 진영에서 이런 걸 들고 옵니다. 이게 뭐 여성의 혜택이래 이러면서 이런 게 한 뭐 100개가 있어요. 여성 전용 주차장, 무슨 뭐 도서관 이러면서 뭐 할당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 전용 편의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따로 안 주고 여자한테만 편의 시설을 주는 거야. 이런 거는 보통 성범죄에 관련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끼리만 있으면 안심이 되잖아. 그래서 사회에서 혜택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할당제예요. 그러니까 여자 남자가 있는데 여자한테는 일부를 할당을 해놓고 이제 공정하게 싸우는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우선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 편의 시설입니다. 난 궁금한 게 그거야. 아니 이만큼 여자가 혜택을 줘서 내가 손해를 봤대. 그 반페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나는 걔들한테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아니 그래서 네가 손해본 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나는 손해본 게 없어. 아니 그러니까 여성 편의시설을 지어준다고 하더라도 남자가 손해를 볼 게 없습니다. 이거를 잘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집 앞에 공터가 있어. 그게 여성 전용 도서관을 짓는데 나는 여성이 아니잖아. 어차피 거기는 도서관이 있던 자리도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똑같아. 그걸 짓든 말든 간에 어차피 다른 데에서 다른 도서관을 갔다고. 그렇잖아. 나는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우리 집 근처에 무슨 청소년 수련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무슨 시설 안에 PC방 같은 것도 있고 도서관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아. 그러면 근데 그게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해서 내가 손해를 볼 게 있나요? 그러니까 청소년을 위한 그런 혜택을 주는 그런 시설이야. 내가 손해를 보는 게 있냐고. 그게 있다고 해서 그냥 뭐 꼴미운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여성 편의 시설이 있다고 해서요 남성이 불편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성 할당제예요. 대부분 남자들의 불만이 이겁니다. 여성 할당을 한다는 거야. 여자는 사회적으로 약자가 아닌데 아니 왜 공정하게 안 하고 할당을 자꾸 해주냐 이 얘기예요. 직접적으로 피해는 보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할당을 함으로써 그게 속하지 못하니까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할당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결과의 공정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래. 그러니까 반페미들은 그럽니다. 아니 과정이 공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정의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페미들은 그래. 아니 결과가 공정하지 않잖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몇 프로를 맞춰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쪽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사회적 약자들은 이 결과의 공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진짜 100명의 기업이 있어. 그러면 한 명은 장애인을 고용을 해야 된다고 이런 법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법이 왜 있어?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요 사회에서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비장애인이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니들은 야 과정의 공정 몰라? 왜 자꾸 결과의 공정만 따지려고 해? 지금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하잖아. 애초에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결과의 공정을 얘기하는 거라고. 아니까 과정의 공정을 따질 수 없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성들이 주장하는 게 그런 거야. 애초에 그러니까 남성 위주의 사회인데 여성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의 공정을 이뤄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런 얘기가 충분히 사회적으로 통합니다. 근데 우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이해를 못해. 그래서 다른 예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 약자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못 한다고. 근데 대부분 반페미들은 20대 30대 남자들이잖아. 10대도 있고요. 대부분 청년들입니다. 청년을 사회에서 어떻게 보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청년이 뭐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청년을 사회에서 되게 배려를 해줍니다. 아니, 기업들이 청년을 뽑을 때요, 이 세금적으로 혜택을 많이 줘요. 아니, 그리고 뭐 주택이나 이런 거 할 때 청년 뭐 우선 공급이 있고, 무슨 그러니까 일자리 부분이나 굳이 할당이 아니다고 하더라도요, 그런 압박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청년이 사회에 진출을 할 때요, 사회에서 배려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득권층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과정의 공정 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청년이든 30대든 40대든 뭐 못 배운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경쟁을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청년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배운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 나는 사회 경험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뭘 알아? 애초에 기업들이 아는 사람만 뽑겠다고 쳐봐. 그러면 청년이 취업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응? 그리고 지금 청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그래요. 사회가 청년을 충분히 배려해주지 않습니다. 대기업들이 공채를 다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알 수 있잖아. 그럼 청년들은 그런 거 원한다고. 아니, 대기업이면 아니, 적어도 사회적인 그런 의무가 있잖아. 공채를 없애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40대, 50대 그런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과정의 공정 몰라? 기업들은 그냥 돈을 벌려고 하는 거야. 그런 게 무슨 상관이야? 이런 얘기를 한다고 쳐봐. 그러면 개빡칩니다. 사실 또 지방대생도 그런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 아니, 지방에 공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다 옮겼잖아요. 되게 좋은 데도 있어. 한전 같은 데 생각해 보자고. 한전은 광주에 있잖아요. 그럼 지방 공기업들은 우선적으로 30%의 그 지방대생들을 뽑는다고. 그러면 내가 막 경희대생이야. 그럼 경희대생 입장에서 빡칠 수가 있어. 아니, 그쪽 애들 광주 애들 다 뽑아가면 내 자리가 별로 없잖아. 나도 이게 한전도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게 정의냐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과정의 공정을 외칠 수 있습니다. 경희대생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근데 지방대생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야. 당연히 지방대도 우선적으로 뽑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니, 결과적으로 저 경희대생만 다 뽑으면은 그게 되냐고. 그 지방으로 옮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방대든 뭐 비정규직이든 청년이든 여성이든 간에 다 자기들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사회에서 약자고 결과적으로 이만큼 공정하지 않다는가. 그래서 이 공정을 맞춰달라고 사회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남자들이 그래. 아니, 그렇게 따지면 남성도 사회적 약자다 이래. 아, 그러면은 남성도 똑같이 사회에 요구를 하면 됩니다. 제 입장도 그거예요. 그래서 남성이 사회적 약자인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뭔가 불리한 게 뭐가 있냐 생각하면 군대, 성범죄 관련해서 무고죄. 나 이거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아니, 모든 사회적 약자들은 다 자기 얘기를 합니다. 아, 청년들이 내 얘기를 하지 뭐 누가 얘기를 해. 진짜 생각을 해보자고. 청년들이 아니, 사회에 요구를 하는 거야. 야, 우리 일자리를 많이 달라. 청년을 많이 뽑아 달라라고 얘기를 해. 근데 갑자기 40대 50대 남자들이 막 뛰어나와. 거리에서 데모를 해. 아니, 왜 청년만 우대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봐. 뭐야 이게.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강자야 얘들은.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들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약자라고 생각되면 내가 불리한 걸 사회에다가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똑같아요. 내가 불리한 걸 얘기해야 돼. 그래서 군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자꾸 여자들한테 니들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냐고.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신남성연대가 하는 게 웃기다는 거야. 아니, 군대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대표가 군대를 안 갔다며. 아니, 신남성연대 대표가 군대를 안 갔는데 무슨 뭐 군대에 그런 뭐 남성의 권리 이런 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 아니, 여성의당에 대표가 있어. 대표가 남자래. 그럼 이상하잖아. 아, 여성의 권리 이런 걸 외치는데 남자면 이상하잖아. 지금 그런 거야. 그러니까 웃기다는 거야 이게. 어쨌든 결론입니다. 남자가 만약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이 되면 남자들도 자기 얘기를 하면 돼. 내가 불리한 걸 얘기를 하면 됩니다. 여성들이 자기들이 사회적 약자라서 불리한 걸 사회에다 요구를 하는데 왜 남자들이 그걸 방해를 하냐고. 그 얘기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